이게 대체 뭡니까? 30년 권위의 예비역 준장 김태권. 그는 상견례를 축하의 자리가 아닌 예비 며느리와 사돈을 탈탈 터는 공개 취조실로 만들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집안 사람을 들릴 순 없지. 사돈, 뒷조사 좀 해봤는데 직업이 참 부실하더군요. 며느리의 신원 서류를 내던지며 급을 따지던 그의 오만함.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무례한 검증이 단 10분 만에 자신의 30년 커리어를 어떻게 도려낼지를요. 검증을 참 좋아하시네요. 그럼 이제 제 차례입니다. 김 준장님. 차분한 사돈의 한마디에 천하의 준장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역전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따뜻한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 청류정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100년 된 은행나무가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이곳은 정치인들과 기업 임원들이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 즐겨 찾는 곳이었어요. 오늘 저녁 이곳의 가장 안쪽 루민 송악실에서는 두 가문의 운명을 가를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청류정 주차장에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김태권, 58살의 예비역 준장이었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장 재킷을 정돈하고 가슴에 달린 작은 배지를 확인했습니다. 방산업체 고문이라는 직함의 증표였어요. 30년 군 생활과 현재의 지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서열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태권의 뒤를 따라 아내 이미영과 아들 김민석이 차에서 내렸어요. 미영은 55살의 전업주부로 30년 동안 남편 그늘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남편이 유난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어요. 30살의 아들 민석은 현역 육군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태권은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송악실 예약한 김태권입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서비스 신경 써주세요. 그의 말투에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묻어났어요. 송악실에 들어선 태권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8명이 앉을 수 있는 원목 테이블, 한지로 만든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연못. 완벽한 상견례 장소였어요. 그는 주저없이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조금 뒤로 빼고 테이블 위 찻잔들의 위치를 직접 조정했어요. 여기가 내 자리고 사돈이 오면 저쪽에 앉게 해. 태권이 아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아버지가 만족할 만한 사람일까? 민석아, 오늘 중요한 자리야. 태권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6시 28분. 송악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소영과 이지수가 들어왔어요. 수수한 차림의 소연을 본 태권의 눈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태권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상석에 그대로 앉아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권 예비역 준장이고 현재 대한방산 고문입니다. 30년 군 생활하면서 각종 방위산업 프로젝트에 관여했죠. 그는 가슴을 펴고 자신의 경력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사돈 어머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이들한테 들어보니 뭔가 애매하게 말하던데.
소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직장 생활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요? 우리 같은 공직 관련 집안은 신중해야 하거든요. 혹시 문제될 만한 이력은 없으신지, 안정된 직장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태권의 목소리에 압박의 기운이 섞였습니다. 민석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서로 정확히 알아야죠. 상견례는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권은 아들의 지지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맞아. 민석이 말이 맞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견례가 마치 신원조사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지수 씨는 IT 보안 쪽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인가요? 저는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하자 태권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 말이지, 군인 아내는 남편 진급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초급 장교 시절에는 더욱 그렇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지수야. 내가 진급하려면 집안이 안정적이어야 하거든. 요즘 군에서는 가족 사항도 다 체크해. 지수가 민석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연인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태권이 지수를 직접적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커리어보다는 남편 뒷바라지가 우선이죠. 요즘 젊은 여성들이 커리어에만 신경 쓰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군인 가정은 달라야 해요. 미영이 끼어들려 했지만 태권이 단칼에 잘랐어요. 당신은 좀 빠져 있어. 중요한 얘기 중이야. 그리고 다시 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딸이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소연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태권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태권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역시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검증을 해볼까요? 태권은 완전히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엔 다 확인이 가능해요. 제가 방산업체에 있다 보니 인맥이 좀 넓거든요. 태권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 부장님? 김태권입니다. 박소연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그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고문님, 지금 통화 곤란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권은 당황했지만 곧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모두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상하네. 태권이 중얼거렸지만 곧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전화가 안 되면 직접 확인하죠. 지수 씨, 어머님 직장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우리 같은 집안은 신중해야 하니까. 민석이 아버지 편에 서서 말했어요. 지수야, 그냥 알려줘. 숨길 이유가 있나? 민석 씨까지.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권이 더욱 강압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지수 씨,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면 일은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요. 군인 아내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남편 진급에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니요? 당연하죠. 요즘 군에서는 가족 관리도 능력평가 항목이거든요. 아내가 너무 나서면 남편이 통제력 부족하다고 봐요. 미영이 끼어들려 했지만
태권이 막았어요. 당신은 빠져 있어. 이건 중요한 얘기야. 태권은 계속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IT 보안 쪽이라고 했는데 혹시 정부 관련 일은 안 하죠? 그런 쪽이라면 신원조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민간 기업에서 민간이라고 해도 요즘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보안 쪽은 더욱 그렇고 그때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고문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검증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하죠.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소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고문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검증을 즐기셨나요? 태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 소리인지 그냥 궁금해서요. 소연의 눈이 태권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권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권은 완전히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요즘엔 다 확인이 가능해요. 제가 방산업체에 있다 보니 인맥이 좀 넓거든요. 태권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 부장님? 김태권입니다. 박소연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그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고문님, 지금 통화 곤란합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권은 당황했지만 곧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도 모두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이상하네. 태권이 중얼거렸지만 곧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전화가 안 되면 직접 확인하죠. 지수 씨, 어머님 직장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우리 같은 집안은 신중해야 하니까. 민석이 아버지 편에 서서 말했어요. 지수야, 그냥 알려줘. 숨길 이유가 있나? 민석 씨까지.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권이 더욱 강압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지수 씨,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면 일은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요. 군인 아내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남편 진급에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된다니요? 당연하죠. 요즘 군에서는 가족 관리도 능력평가 항목이거든요. 아내가 너무 나서면 남편이 통제력 부족하다고 봐요. 미영이 끼어들려 했지만 태권이 막았어요. 당신은 빠져 있어. 이건 중요한 얘기야. 태권은 계속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IT 보안 쪽이라고 했는데 혹시 정부 관련 일은 안 하죠? 그런 쪽이라면 신원조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민간 기업에서 민간이라고 해도 요즘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보안 쪽은 더욱 그렇고 그때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고문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검증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하죠.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소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김 고문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검증을 즐기셨나요? 태권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 소리인지 그냥 궁금해서요. 소연의 눈이 태권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권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퀀스사 스크립트 MD
소연의 질문이 끝난 후 태권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해보죠. 그는 일어나서 소연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돈 어머님,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완곡하게 말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서로 집안을 평가하는 자리거든요. 제가 30년 군 생활하고 지금 방산업체 고문인데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민석이 아버지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신중해야죠. 지수가 민석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태권은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며 계속 압박했습니다. 지수 씨,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결혼하면 남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IT든 뭐든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부차적이라니요? 지수가 반발했지만 태권은 막무가내였어요. 당연하죠. 군인 아내는 남편 진급에 도움이 되어야 해요. 요즘 군에서는 가족 관리도 능력평가 항목이거든요. 그는 방안을 둘러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군대든 사회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가족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미영이 끼어들려 했지만 태권이 단호하게 막았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런 중요한 얘기에는 여자가 끼어들면 안 돼. 태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돈 어머님도 딸 교육 제대로 시키셔야겠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너무 나대는 경향이 있어서 말이에요. 그는 지수를 직접 겨냥했어요. IT 보안이라고 했는데 정부 기관이나 민감한 곳은 아니죠? 그런 곳이면 신원조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같은 집안은 조심해야 해요. 저는 대답 똑바로 해요. 이런 건 확실히 해둬야 하는 거예요. 태권이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당연히 일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군인 아내가 밖에 돌아다니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태권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말해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면접이에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라고. 소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가는 끝났나요? 끝나긴 뭐가 끝나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야 끝나는 거죠. 태권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소연이 가방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평가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뭔 소리예요? 곧 연락이 갈 겁니다. 소연과 지수가 문을 향해 걸었어요. 태권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문이 닫히고 태권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맞지? 결국 꼬리 내리고 도망갔어. 다음 날 아침 태권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상견례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는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역시 확실하게 해야 돼.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대한방산 빌딩에 들어섰어요. 하지만 고문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 김 과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문님, 오늘 일정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요. 무슨 변동? 아침 회의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대비 회의도 참석 인원 조정이 있다고 하네요. 태권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참석 인원 조정이라니?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부에서 갑자기 태권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오전 10시에 예정된 중요한 회의도 갑자기 연기되었어요. 김 고문님 죄송합니다. 오늘 계약 검토 회의가 내부 사정으로 미뤄졌습니다. 내부 사정이라니? 급한 현안이 생겨서요.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태권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태권이 형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고문님, 오늘 점심 약속 죄송하지만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요? 하루 종일 이런 식이었어요. 모든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권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여보, 오늘 좀 이상했어.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요? 회사에서 일정이 다 취소되더라고. 우연치고는 너무.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미영이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태권 씨 댁 맞나요? 등기 우편입니다. 태권이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어요. 발신처를 보니 익숙하지 않은 기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간단한 공문이 들어 있었어요. 김태권 고문님께 방위산업체 자문 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어 임시 활동 중단을 요청드립니다. 태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 그는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잘 봤던 사람들이 모두 통화를 피했어요. 여보세요? 정 부장님? 김 고문님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 박 이사님은 계세요? 출장 나가셨습니다. 모든 전화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태권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어제 상견례를 떠올려 봤습니다. 박소연의 차분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들. 평가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곧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설마. 태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는 박소연이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김태권의 각종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태권 예비역 준장, 대한방산 고문.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군 재직 시절 기록, 퇴역 후 민간 활동. 소연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상견례에서 들었던 태권의 발언들이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검증, 평가, 면접, 통제. 소연이 메모를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위는 남을 시험하는 순간 그 사람 자신을 시스템 위에 올려놓는다.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틀째 태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대한방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인사하던 직원들이 그를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고문님,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번 주 모든 회의에서 제외되셨습니다. 상부 지시라고 하네요. 제외라니? 내가 고문인데? 태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점심시간 태권은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함께 앉던 사람들도 모두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민석아, 너는 괜찮지? 아버지, 부대에서 갑자기 면담을 요청했어요. 가족 관련 사항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태권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면담이라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버지 관련해서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전화가 끊어지고 태권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집에 돌아온 태권은 거실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이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군 재직 시절 마지막 몇 년. 부하 여성 장교와 관련된 그 사건. 당시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었었죠. 설마 그것까지. 퇴역 후 방산업체 고문이 되면서도 그는 여러 차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정보 유출, 로비 활동까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권 고문님 계신가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박소연이었어요. 태권이 급하게 현관으로 나왔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소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인사차 왔습니다. 상견례 이후 안부가 궁금해서요. 안부라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소연의 말에 태권은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당신이 뭔가 했나?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다만 김 고문님께서 원하신 대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죠. 검증이라니? 상견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소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흥미로운 것들이 많더군요. 태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확인했다는 거요? 김 고문님 같은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엔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어요. 군 재직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말이에요. 태권이 문틀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소연이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하지만 기관명 부분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누군지가 아니라 김 고문님이 누구인지겠죠. 그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검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7. 박소연이 떠난 후 태권은 집안을 헤맸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대체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민석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부대에서 아버지 경력을 다 조사하겠다고 해요. 군 재직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태권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 혹시 숨기신 게 있나요? 태권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떠오르는 기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20년 전 그 여성 장교 사건. 당시 그는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모든 걸 덮었어요. 퇴역 후에도 방산업체 고문 지위를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고 부적절한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방위사업청 감사실 통보 김태권 고문 모든 활동 중단 및 조사 협조 요청. 국정감사실 소환장 방산업체 로비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요구. 검찰청 수사협조 공문군 재직 시절 직권 남용 의혹 관련. 하나씩 읽을 때마다 태권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오후에는 언론 연락도 빗발쳤습니다. 김태권 고문님, 국군일보입니다. 방산업체 로비 의혹에 대해 입장 표명 부탁드립니다. 군 재직 시절 성추행 은폐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태권은 모든 전화를 끊었어요. 저녁 무렵 혼자 앉아있던 태권에게 박소연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검증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권위는 남을 시험하는 순간 그 사람 자신을 시스템 위에 올려놓는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상견례에서 요구했던 검증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라는 걸. 당신이 요구한 검증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박소연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 일주일 후 태권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방산 고문직 해지, 모든 인맥 단절, 언론의 연일 보도가 이어졌어요. 예비역 준장 김태권, 군 재직 시절 성추행 은폐 의혹, 방산업체 로비 스캔들의 중심인물로 지목. 더 큰 충격은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민석은 부대 불이익을 우려해 연락을 끊었고 미영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30년 당신 그늘에서 살았는데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태권은 혼자 남겨졌어요. 어느 날 저녁 박소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권은 그녀를 보자 무릎이 꺾였어요. 당신이 다 한 거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김 고문님께서 원하신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뿐이죠. 소연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견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태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중요한 건 김 고문님이 그동안 어떻게 사셨느냐는 거예요.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권위를 휘둘러 오셨죠. 부하들을 억압하고 시스템을 악용했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는 제 딸을 면접장에 세우고 저를 검증하려 들었죠.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권위는 남을 시험하는 순간 그 사람 자신을 시스템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권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김 고문님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 해보셨나요? 태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연이 문을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검증이 그대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이제야 공평해진 거죠. 문이 닫히고 태권은 혼자 남겨졌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는 텅 빈 침묵만이 남았어요. 권위로 남을 짓밟던 자가 결국 자신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심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엔 늘 존중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